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공공재정 환수법의 제정 취지와 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재정 환수법의 제정 배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연도별 보조금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지출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청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관행정청이 이러한 부정청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도 공공재정 지급 근거 법률에 환수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환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 대상, 제재 여부, 제재 수준 등이 각각 달라 재정 누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4월 현재 관련 법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 913개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에 불과하고 제재 부과금 부과 등 유사 규정이 있는 법률은 단 2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청구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없이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 법인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 및 시행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 의의입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 강화뿐 아니라 부정청구에 의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제정 의의를 갖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환수법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 발생 시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며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이 법에 의해 신고자 보호는 물론 보상 및 포상도 받게 됩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세, 부담금, 벌금 등을 부가 징수하는 경우와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명단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환수 근거가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정이익이 환수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는 현재 제재 부과금이나 명단 공표 조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고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정과 공공재정 지급금의 정의, 두 번째 부정청구, 환수, 제재 부과금과 명단 공표, 마지막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공공재정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과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등 약 16,000여 개의 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공공재정 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공공재정 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수당, 유아학비, 출산장려금,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됩니다. 2019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재정 104조, 지방재정 87조, 지방교육재정 23조로 약 214조에 달하는 예산이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구의 유형입니다. 부정청구는 크게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의 사용, 오지급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허위청구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다청구는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의 목적의 사용이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지급은 그 밖의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의 4가지 유형 중에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부과금 부과와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됩니다. 각급 행정청은 부정수익자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부정이익을 환수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 권한을 보유한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합니다.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환수에 더해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여야 하고, 특히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표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재부과금 부과와 명단 공표는 공공재정 환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급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급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에 사용한 경우 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제재부과금은 환수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나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청구 등에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부정이익 등 환수를 위한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과금이 면제됩니다.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와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행정청이 제재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2023년에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소관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과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등을 이유로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도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그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필요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를 한 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청장 등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로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다음과 같은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청구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조치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부정수익자 등에게 출석 등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신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조사를 하는 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장인 A는 원생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B는 서류상의 반을 만드는 방법으로 방과 후 과정비를 부정수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하지만 부정청구로 2020년 이후 지급받은 방과 후 과정비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 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대학생 A는 부모가 월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B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방학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현재는 환수 규정이 없어 부정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따라야 하지만 부정 청구로 2020년 이후 지급받은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와 함께 제재 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요양센터 대표 A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였습니다. 현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하고 있지만 부정 청구로 2020년 이후 장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협회회장 A는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장비의 단가를 부풀려서 교수 B는 장비를 대여하였음에도 구매한 것으로 하여 지방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되지만 부정 청구로 2020년 이후 지방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